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이수경입니다. 건강과 다식은 동행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먹지 못해서 병이 생겼다면 현대인들은 고칼로리 그리고 고지방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생기고 있는데요. 오늘도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 여러분의 건강을 꼭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최진용 박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정말 먹거리도 다양하고 특히 현대인들은 고칼로리 음식 그리고 육식을 굉장히 즐겨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현대인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성인병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고칼로리의 음식이기 때문에 이제 비만하면서 복부 비만이 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지혈증으로 인해서 지방간이 발생을 하고 또 고혈압과 당뇨, 이러한 질병들이 이제 만성으로 대사성 질환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 현대인들이 사실 잘 먹기는 하지만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들었어요. 이 현대인들이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역류성 식도염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역류성 식도염. 그래서 우리 몸에 먼저 음식을 먹어서 가슴 쪽에 식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명치 부분으로 해서 이제 위장관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위장에 있는 음식물이 식도, 가슴 쪽으로 해서 역류하는 질환을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물이 식도를 통해서 위장으로 내려갈 때 식도 괄약근이 있는데 이 식도 괄약근이 약한 경우입니다. 식도 괄약근이 약한 경우에는 위장으로 음식물이 내려갔다가 괄약근의 조임근이 약해지기 때문에 반대로 식도로 역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장의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위장의 소화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위장에 음식물이 그대로 축적이 되어 있다가 역류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는 변비가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위장관에서 죽같이 만들고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대장에서 대변을 만들어서 항문으로 내려보내야 되는데 변비가 있는 경우에 대장에서 내려가지를 못하게 되면 소장으로 해서 위로 역류하면서 역류성 식도염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압이 올라가는 경우에 복부 비만으로 복압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이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의 원인에 따라서 역류성 식도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위산이 역류하는 역류성 식도염 증상에는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일단 위장에는 위산이 있는데요. 이 위산과 위장에 있는 음식물이 역류하기 때문에요. 목에 기침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목에 이물감 증상이 나타나면서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화끈화끈하기도 하고 속이 쓰리면서 위장관으로 해서 신물이 올라오기도 하고 속이 더부룩하면서 배에서 빵빵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런데 이 위염처럼 속쓰림이나 아니면 심한 가슴쓰림이 똑같이 반복된다고 들었어요. 위염과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역류성 식도염은 위에는 이제 산이 있는데요. 이 산은 산성이 이제 1이나 2 정도로 해서 우리 강산성이기 때문에 식도로 올라오는 경우에는 식도에 이제 자극이 되면서 속쓰림, 아픈 증상이 이 가슴 쪽에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역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고
예, 그 다음에 위염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위장관 내에 염증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이 위장관에서 식도로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요.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은 명확히 구분을 해서 이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역류성 식도염이 생겼을 때는 목구멍에 이물감도 생기고 또 기침도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식도염을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 이 위산이 강산성이기 때문에요. 이제 식도에 이제 궤양이 나타나거나 식도에 출혈이 나타나고 또 심해지는 경우에는 협착증까지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소화기내과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역류성 식도염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증상에 따라서 원인이 제가 네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요. 한방에서는 이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도의 괄약근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식도의 괄약근이라고 했을 때는 근육입니다. 예,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근력에 힘을 길러줘야 되는데 동의보감에 보면 근력을 잘 주관하는 장기가 간장입니다. 예, 그래서 위장의 식도 괄약근이 약한 경우에는 한방에서 위장의 기능을 강화시키면서 이제 간장의 기를 보충을 해주는 치료법을 쓰고, 예, 두 번째는 선천적으로 이제 위장관 또 우리의 이제 섭생을 통해서 위장관의 이제 소화력이 약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속이 벙벙하고 예, 신물이 올라오고 트림을 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위장관이 약한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위장관이 약하면서 과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제 뇌경에서 위장관에 이렇게 기능이 떨어지면서 과식하는 경우에 위장관의 기능이 약할 때는 식상 보익지제를 쓰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위장관의 기능이 약한데 요즘 이제 음식이 풍부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즐겨 먹다 보면 과식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식상 소도지제를 써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변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변비는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특히 황제 뇌경에 치병 필구어본 병을 치료하는 기본에 있어서는 항상 대변이 시원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변이 시원하게 나가지 않는 경우에 찜찜한 남아있는 느낌, 그렇지 않으면 한 3일에서 4일 정도 변을 보았는데 3일에 한번 봤는데 보고 나도 뭔가 남아있는 느낌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계속해서 장과 이제 소장에 찌꺼기가 계속 찬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역류하면서 예, 역류성 식도염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항상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단을 받았으면 한의원에 가서 항상 대변 이야기를 꼭 하시는 게 필요하고 위장관의 기능이 약하고 특히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을 때는 예, 대변을 원활하게 이제 소통을 시켜주면 역류하지 않고 소장을 통해서 이제 대장으로 잘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압이 올라가서 복부가 팽팽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동의보감의 복부에 보면 복부가 이렇게 부푸는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력이 없을 때는 헛배가 부른다고 하고 예, 그 다음에 음식을 많이 먹어서 이제 복압이 빵빵하게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허증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예, 비장과 이제 복부를 따뜻하게 하는 치료법을 사용을 하게 되고 이에 반해서 이제 음식을 너무 즐겨 먹으면서 평상시에 이제 열이 많은 체질, 그래서 열이 있는 데다가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풍선이 부풀듯이 이 복압이 올라가면서 부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열을 꺼주고 그 다음에 예, 대변을 통해서 예, 대장에 있는 찌꺼기를 내보내는 치료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박사님 말씀 참고하셔서 4가지 원인에 따른 치료법 한방적으로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생활 속에서 건강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평소에 위 건강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그 야식이라든지 과식, 폭식을 많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과식을 하는 경우에 복압이 올라가고 위장관이 힘이 들기 때문에요. 식도 괄약근을 통해서 역류해서 역류성 식도염이 나타나고 위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술이나 카페인 종류를 좀 적게 섭취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술을 먹게 되면 혀가 풀리고 혀는 근육인데요. 이게 느슨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느슨해지게 되면 식도 괄약근도 같이 이완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술 먹으면 정신도 조금 해롱해롱, 근육도 이완이 되면서 역류하는 또 위장관의 염증이 더 증가를 할 수가 있고, 카페인 종류는 당연히 이제 이뇨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하면서 심장의 기능도 떨어지면서 교감신경 기능이 활성화되고 부교감신경 기능이 반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식도 괄약근이 역류하는 역류성 식도염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배를 항상 따뜻하게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평상시에 이제 손으로 마사지를 해 준다든지, 샤워를 할 때도 이제 배 부분을 항상 따뜻하게 온수로, 온수 마사지를 해 주는 게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핫백을 좀 자주 해 주셔서 복압이 증가하지 않게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네, 평소 우리 위 건강을 위해서 과식, 폭식, 그리고 야식을 줄이고요. 배를 따뜻하게 유지해 줘야겠습니다.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는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도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 상식도 쌓고 또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또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저희가 서울 02-823-2000번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상담을 진행하실 때는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 그리고 현재 아픈 곳 말씀해 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많은 문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고민 가지신 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상담 받으실 분 본인 상담이실까요? 예, 예. 네, 그러면 아버님 올해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45년생이에요. 78에 해방동입니다. 78. 네, 알겠습니다. 키, 몸무게 예, 여쭤보겠습니다. 키는 1m 70인데 줄어가지고 1m 68 되고, 네, 몸무게는 52.5 나가는데 코로나 한 서너 달 전에 앓고 나서 한 2kg가 빠졌다가 이제 겨우 보충돼서 이제 52kg 그냥 그대로 된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네, 예, 옆에서. 몸이 안 나가요. 많이 안 먹는 스타일이라.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저희 지금 옆에서 박사님 함께 듣고 계시거든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예, 불편한 데는 제가 지금 78 해방동인 나이 먹은 사람인데요. 네, 그 코로나 걸리고 나서 한 서너 달 됐는데 그 걸리고 나서 밥은 많이 안 먹었죠. 소식이라. 네, 그냥 입맛이 없고 냄새 같은 거 들나고 머리가 띵 아프고 목이 유세 같은 거 해가지고 많이 잠긴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애 먹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목소리는 조금 뭐 완화가 됐는데 냄새 같은 게 완전히 다 나아지는 않고 입맛이 좀 떨어지는 게 회복이 안 되고 네. 이제 그런 점이 있고 이제 땀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새 땀이 나는 게 아니라 원래 체질이 예. 밥 먹고 나면 이제 가슴 쪽에 등 겨드랑이 사타구니 팬티 그 고무줄이 다 젖어요. 하루에 한 4번 런닝화 갈아 입어도 그래서 이게 몸에 무슨 병적 있나 그 궁금해서 예전에 불교 방송을 듣다가 제가 그 전화 몇 번 온지 전화 안 돼서 오늘 이렇게 연결됐죠. 네. 지금 이 땀이 나시는 게 주로 이제 네네. 등 쪽, 가슴하고 등 쪽에 나면서 얼굴 머리 얼굴 이마 뭐 다 나죠 뭐. 예, 그런데 지금 엉덩이 사타구니 쪽으로도 나신다는 거죠? 예, 등 쪽하고 엉덩이 그저 보리는 쪽하고 그 사타구니 쪽인데도 땀이 나죠. 네. 이게 땀 땀 나는 나는데 무슨 냄새 나는 땀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 정력이 약하다 보면 뭐 이상한 냄새 나고 옛날에 노인네들이 그 못 쓴다고 뭐 그런 거에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런 건 없어요. 네, 이 땀 나는 게 언제부터 그러세요? 어떤 거 땀 나는 거요? 예. 이거 오래됐어요. 이건 체질이 제가 그 뭐 무슨 소음 체질이나요? 소양인인가? 예. 살이 안 찌고 많이 안 먹습니다. 많이 안 먹고 성격이 저 예민하고 완벽한 스타일에 뭐라면 끝을 내야 되고 한다면 그 해야지 밥을 먹지 적당히 중간에 미완성으로선 안 하고 막 이런 나쁜 성질이에요. 네. 뭐 어떻게 해서 천성이 그런 걸. 그래서 그런 성격으로 일평생을 살다 보니까 몸에 굳었죠. 네. 제가 장사하는 게 전자계통에 세운상가의 전자부속품 꼼꼼하고 상당히 예민한 걸 한 16, 7년 장사하다 보니까 더 성격이 거기 이렇게 묻어난 것 같아요. 꼼꼼한 게요. 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나이에도 그 뭐 자전거 사이클 타고 왔다 갔다 뭐 집 관리하는 거 걸어다니는 귀찮으니까 타고 둘레길 일주일에 한 5번 1시간씩 걷고 아침에 남산 가서 한 30분씩 운동도 오고 뭐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근데 이 코로나 걸리고 나서 아주 그 리듬이 깨져가지고 지금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땀 나는 경우가 주무실 네. 때도 땀이 나십니까? 네, 마찬가지예요. 잘 때도 많이 나서요. 예. 살이 없어가지고 허리가 아파서 요 깔면 얇은 거 깔면 잠이 안 와가지고 요새 저 백화점에서 파는 그 도톰한 거 재료가 있어요. 네. 그걸 비싼 걸 사다 그걸 깔고 자니까 허리 아픈 건 안 아픈데 땀은 마찬가지 나서 잘 때가 고역이죠. 네. 얇은 거 덜고 그냥 뭐 너님 갈고 자다가 더우면 너님 갈고 그러죠. 네. 지금 이 주무실 그래서 때 이거 네 진찰해가지고 왜 그런 거 뭐 약 같은 것도 안 먹어보고 뭐 보약 같은 거 뭐 애들들이 뭐 인삼 뭐 정간장인가 뭐 한두 번 먹고 뭐 그런 거 안 먹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걸 좀 먹어야 될 시기인가 궁금도 오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던 거죠. 예. 현재 혈압약이나 뭐 당뇨약 드시는 없어요. 거 있으세요? 네 없습니다. 혈압약 증상이고요. 그 살다 보니까 애들이 이것저것 가정 불악 뭐 이것저것 참 말 안 듣고 해서 스트레스를 한 3년 쓰다 보니까 신경이 예민하니까 잠이 깊이 안 오고 야 우리 고향이 이북인데 이북에서 나와서 먹고 살만하니까 이거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주네. 그런 생각에 슬럼프에 빠지다 보니까 잠이 안 와가지고요. 네. 잠이 안 와가지고 동네 그 신경정신과 전문의한테 와서 그 자초지종 얘기를 하고 잘 때 수면제 반알 0.5ml짜리 반알을 먹은 지 한 3년 넘었어요. 네. 하나씩 잘 때 11시쯤 잘 때 먹죠. 네. 딴 약 먹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네. 혈압, 당뇨, 고혈압 이런 건 없습니다. 심부전증 뭐 철관 반응다든가 뭐 부정맥 뭐 그런 건 없어요. 네. 이렇게 주무실 때 땀 나는 게 주무실 때도 땀이 지금 등이나 그 뒷목 쪽에서도 나고 그다음에 다리 쪽, 엉치 쪽에서도 다리 쪽에는 안 나요. 예. 잘 때는 목 떨미는 데하고 예. 등도 있는데 예. 어깨 쪽지 어깨 있는 쪽하고 가슴 네. 젖가슴 있는 가운데 그 명치 들어가는데 그런 데 땀 나죠. 겨드랑이하고 네. 이 다리는 안 나요. 발가락 이런 데 땀 하나 안 나요. 네. 주무실 때 땀 난 건 얼마나 되셨습니까? 오래됐어요. 그때 뭐 이건 뭐 몇 달 된 게 아니고 예. 한 달 됐죠. 네, 지금 이제 예. 그러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입맛도 안 돌아오고 냄새도 안 돌아오고 이러는데 지금 두 네. 번째는 이제 땀이 지금 많으신 거거든요. 예, 그런 다한증이라고 내과 갔더니 그 땀이 안 나야지 더 병이지. 체질에는 땀 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잊어보자. 예민해서 그렇지 뭘 그거 신경 쓰냐고 의사가 그래요. 동네 내과. 예, 그런 가정의학과고. 네네. 답답하니까 이러다가 이거
병 나가지고 죽어버리면 이북숲이나 나와가지고 지금 고생해서 열심히 사는데 이거 안 되지 않나 이런 건강 염려증 같은 게 생겨요. 나이가 먹으니까요. 네, 설명 그러니까 이제 내 몸을 많이 챙기죠. 챙기는데 지금 이런 상태로 지금 고민이죠. 네, 딴거 특별한 없는데 그거 몇 가지 그런 거예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연세가 78세인데 지금 네. 뭐 코로나 걸려서 지금 냄새 조금 약해졌고 그다음에 예, 식사 아주 안 나는 건 아니고 약해졌죠. 네네. 네네. 그러니까 식사 밥맛이 좀 떨어지고 이제 이게 네.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네. 지금 땀 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연세가 높아지면 계절로 말할 때 겨울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겠죠. 우리가 겨울에는 땀이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예, 그런데 특히 지금 어르신의 경우에는 겨울에도 낮에도 땀이 좀 나요. 겨울에도. 예, 그러니까 어르신의 경우에는 지금 낮에도 땀이 나고 그 다음에 네. 또 하나는 특히 주무실 때 땀이 나면 안 되시거든요. 예, 그래서 땀이 나요.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자한과 한방에서는 이제 낮에 나는 땀을 자한이라고 하고, 예, 그 다음에 주무시면서 나는 땀을 도한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네네. 이 경우에는 이제 자한과 도한이 같이 겸해져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3년 전에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교감신경 기능이 활성화되어 예, 있고, 이런 게 잘못된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대로. 네. 네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먼저 제가 이제 한방차를 불러드릴 텐데 땀이 네. 멈추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땀이 멈추어지는 게 낮에 낮에 움직이면서 땀 나는 게 먼저 멈춰지는 게 아니라 주무실 때 땀 나는 게 완전히 사라져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그건, 이제 두 번째가 움직일 때 좀 우리가 많이 움직이면 땀이 나는 건 괜찮은데 내가 옆 사람은 땀이 안 나는데 그 어르신의 경우에 움직일 때 땀이 나는 경우는 예, 땀이 멈추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선생님 경우에는 말씀 이제 음량 구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스트레스로 인해서 교감신경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서 아주 그 선생님 말씀에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부교감 이게 잘못 리듬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아주 네. 뭐 신경을 내가 많이 썼어요. 애들 뭐 이 골치 아픈 일 때문에. 네네.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네, 황기, 황기요? 예, 네. 당귀, 당귀, 지모, 시모요? 예, 예, 심오, 예. 예, 황백, 황백이요? 예, 예. 예, 마지막으로 향부자, 향부자요. 예. 네. 그래서 그 약을 각각 4g씩 넣으세요. 예. 예, 그 다음에 물을 1500cc 넣으시고요. 예. 예,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25분에서 30분 달이세요. 25분에서 30분을 다리고요. 예, 그러면 한 100에서 120cc 나옵니다. 예, 예. 예, 그러면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드시고요. 밥 먹기 전에요. 공복에요. 예, 네. 네. 네, 그 다음에 오후에 한 5시쯤 한번 드세요. 밥 먹기 전에요. 네네. 네, 예, 그렇게 아침에 해서, 일어나서 한 잔, 커피잔 같은 거 한 잔이요. 네네. 네. 예, 그렇게 해서 2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전화 주세요. 예, 예. 그러니까 선생님 황기, 당기, 시모, 황백, 그다음에 향부자를 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그거 4g씩 해가지고 물 1500cc에 25분에 30분 데려서 100에서 120cc 됐을 때 이제 공복에 한 잔 아침 점심하고 저녁에는 말고요. 네네. 네네 복용해봐야죠. 네. 뭐 음식 같은 거 가리고 뭐 그런 거는 음식하고는 아무 관계 없죠, 선생님. 네, 그 음식은 가릴 것 없고 그냥 골고루 다 잘 드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많이 먹지 않아요. 체질이요. 많이 먹지. 제가 총각 때 59kg를 못 넘었어요. 32살 결혼할 때요. 네. 안 나가요.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네. 그 방송 듣다가 너무 친절하게 꼼꼼하게 참 잘 하셔가지고 내가 적어놨다 몇 번 그랬더니 오늘 이게 통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한방차로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은 낮에 땀을 흘리는 자한, 그리고 밤에 땀을 흘리는 도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상담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증상일까요? 일단 땀이 나는 게 생리적인 게 있고 병리적인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젊은 분들은 낮에 땀이 나는 게 원칙이고 나이가 60 이상, 70 이렇게 높아질수록 제가 자연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겨울이 되면 연세가 높아질수록 몸이 추워집니다. 몸이 추워지게 되면 내 몸에서 땀을 내게 되면 체온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연세가 높아지는 경우에 땀이 나는 경우에는 어떤 병을 치료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먼저 땀을 멈추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잘 먹고 어떤 영양분을 섭취를 해도 이게 땀으로 빠져나가면 내 몸의 체온이 떨어지고 또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또 면역력이 약해지면 코로나나 이제 바이러스에 취약하고 또 위장관의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땀나는 것을 먼저 멈추어야 되는데 동의보감의 진행문 땀을 치료하는 병증에 보면 낮에 움직일 때 나는 땀이 있고 밤에 잠을 잘 때 나는 땀을 도한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자한의 경우에는 인체의 양기가 허약해서 나오고 밤에 주무시면서 땀을 나는 경우에는 인체의 음혈이 허약해서 나타나는 경우인데 지금 이 어르신의 경우에는 연세가 78세인데 낮에도 땀이 나고 밤에도 땀이 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음양이 같이 음양이 허로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가장 먼저 아까 코의 냄새를 좀 약해졌다. 그 다음에 또 그 소화 기능이 좀 떨어졌다. 입맛이 좀 떨어진다. 이런 경우는 땀 나는 것을 멈추어서 원기가 보강이 되면 진액이 새 나가지 않고 내 몸에 영양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되면 이 냄새나 위장관의 기능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땀나는 걸 가장 먼저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방차에 사용해 주신 환기, 당귀, 지모, 황백, 그리고 향부자에 대한 설명 조금 더 듣고 싶은데요. 예, 환기는 인체의 양기가 허할 때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약재입니다. 여름에 더울 때 닭에다가 환기를 넣잖아요. 여름에는 땀이 많기 때문에 영양분이 땀이 과도하게 빠지면서 우리 몸의 기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환기를 사용을 하게 되고 이분의 경우에는 또 저녁 때 주무실 때 땀이 나는 경우에 음혈이 허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음혈이 허할 때 본초 강목이라는 책에서 가장 주관적으로 사용하는 게 당귀입니다. 예, 그래서 환기와 당귀를 양기와 음혈을 같이 보강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음화가 상충이 됩니다. 음화가 상충이 될 때 나오는 게 지무와 황백이고 마지막으로 3년 전에 이제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체질적으로 성격적으로 꼼꼼하고 완벽하다 보니까 기분에 업다운이 심하고 교감신경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감신경 기능을 안정화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향부자라는 약을 같이 이제 처방을 해드렸던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신 분 그리고 비슷한 증상을 가지신 분들은요. 오늘 말씀드린 한방차로 따뜻하게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전화로 직접 상담 드렸는데요. 건강 상담은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하니까요. 아래의 번호 서울 02-823-2000번 또는 원음방송 TV SNS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화 상담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세요. 알고 먹으면 더 도움되는 식재료를 살펴보는 슬기로운 건강밥상입니다. 오늘 살펴볼 건강밥상 재료는요. 산삼보다 낫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영양이 풍부한 도라지입니다. 영양이 정말 풍부한 도라지는요. 겨울에 흔히 기침 나고 또 가래가 많이 생길 때 따뜻한 차로 우려 먹는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이게 사실은 7, 8월 여름에 참 좋은 약재라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이 도라지는 성질이 따뜻하고 약간 쓴맛이 있으면서 약간 매콤한 맛도 있습니다. 여름에는 땀을 나서 우리 몸이 차가워지기 때문에요. 따뜻한 도라지로 기를 보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약간 매콤 씁쓸한 맛으로 또 하나 이제 사포닌 성분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인체의 원기를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도라지는 식재료도 쓰이고 또 한약재로도 쓰이는데 우리 식약처에서 식재료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의원에서 한약재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국민 체질에 크게 관계없이 누구나 섭취하면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네,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누구나 섭취를 하면 된다는 이 말씀이 한약재 그리고 식품으로 무난무난하게 다 사용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도라지가 함유한 성분 중에 가장 주목해 볼 성분 중에 하나는 사포닌이 있습니다. 박사님, 이 사포닌이 우리 몸에 어떤 좋은 영향을 줄까요? 이 사포닌은 인삼에도 많이 들어있는데 우리 인체에 이제 원기를 보강을 해주고 혈관에 찌꺼기, 노폐물들이 쌓여 있는 것을 제거를 해주면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고지혈증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인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면서 노화를 예방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 도라지가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는 이 혈관을 막는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인체에 이제 콜레스테롤 중에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은 LDL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성분들, 복부, 비만, 그 다음에 체중 관리를 위해서 이 도라지를 자주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도라지 하면 이 기침과 가래에 정말 도움이 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미세먼지로 좀 목이 칼칼하거나 에어컨 바람으로 기침이 날 때 먹으면 참 좋은 식재료인 것 같습니다. 호흡기에는 어떤 작용을 해줄까요? 이 도라지는 동의보감에 보면 기침을 치료하는데 기침에서 이제 가래를 삭혀주는 작용을 하고 기침을 진정시켜주는 작용을 하고 마지막 또 하나는 이제 편도의 염증을 제거해주는 효능도 있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게 동의보감에 보면 이 도라지는 인체의 올라가는 기를 하기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분노나 스트레스가 자꾸 재발이 되거나 얼굴이 붉게 이렇게 상기되시는 분들의 경우에 이 도라지를 자주 섭취해 주시면 편도 뿐만이 아니라 기관지도 건강하게 하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에도 아주 특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슴 통증 그리고 기침, 가래까지 도라지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어디서나 구하기 참 쉽고 또 아삭아삭한 식감이 특징인 도라지인데요. 이 도라지가 체지방 감소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좀 된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도라지는
추출물을 통해서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렙틴의 혈중 농도가 이제 감소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방이 체질적으로 음식을 적게 먹는데도 체지방이 증가하는 경우,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 과체중인 경우에는 이 도라지를 자주 섭취해 주시면 지방세포에 있는 렙틴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다이어트에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두루두루 도움을 많이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섭취하는 방법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돼지고기와 도라지가 상극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섭취하는 게 참 건강한 방법일까요? 일단 이 도라지는 돼지고기하고 이제 상극이라는 표현을 간혹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돼지고기는 성질이 좀 차게 됩니다. 반대로 도라지는 동의보감에 보면 성질이 따뜻하거든요. 성질로 보면 음과 양이 좋기 때문에 궁합이 잘 맞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돼지고기는 밑으로 약간 하기시키고 또 하나 도라지도 우리가 상기되는 것을 하기시키는 효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머리를 많이 쓰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도라지와 돼지고기를 같이 섭취해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 섭취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차요법으로 끓여서 이렇게 위장관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섭취하는 게 좋으시고, 위장관 기능이 좋고 음식을 아무거나 골고루 잘 드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나물이나 데쳐서 이렇게 골고루 사시사철 자주 섭취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위장관 기능이 약하신 분들 도라지 차 꼭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몸에 좋은 식재료 도라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궁금한 식재료가 있다면 원음방송TV의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건강 상담소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또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속 시원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02823-2000번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 문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예. 네, 어머님 혹시 오늘 본인 상담이실까요? 예? 네, 오늘 어머님 상담하시는 걸까요? 예, 예. 아니, 아들이요. 아, 아드님 상담 받으시는 거군요. 아드님 네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58이요. 28 맞으실까요? 58. 아, 58이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 키 몸무게 대략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93. 네. 키는 1m 78. 네, 알겠습니다. 제 옆에 지금 박사님 자리하고 계시거든요. 속 시원하게 네.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아드님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아, 예. 좀, 너무, 몸무게가 너무 나가고요. 예. 지난 오래 전인데 그때 고지혈증이 있었어요. 예. 고지혈증이 있었고, 밤에 자다가 갑자기 뛰어나와가지고, 숨이 막히는지, 막 펄떡펄떡 그냥 뛰는 신용을 하고, 몇 번 그랬거든요. 네. 그건 좀 시간이 지났어요, 많이. 근데 지금은 그 온몸에 닭살처럼 오돌토돌하게
오돌도돌하게 뭐가 많이 나가지고 네. 그것 좀 여쭤보는 거죠. 네. 현재 고지혈증 약을 먹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은 먹지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러면 뭐 병원에서 혈압이나 당뇨 이런 건 다 정상으로 나왔습니까? 병원에를 작년에 간 적이 있는데 그 당뇨 그런 거는 없고요. 그 혈압이 140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네. 지금 현재는 뭐 혈압약도 복용하지 않습니까? 예, 약 먹는 건 없어요. 예. 수술 받으신 적은요? 그 예. 탈장 수술이라고 그랬나? 아주 예. 오래 전에 한 20년 넘었어요. 탈장 수술. 네. 어렸을 때 탈장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요. 네. 3살 적에. 예. 그리고 이제 한 20년 넘었는데 그때는 그 치루 네. 그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예. 지금 이제 탈장이나 이런 치루 이런 증상들은 이제 과체중이 되면서 이제 복압이 올라가면서 중력에 의해서 하중이 무거워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금 현재 아드님 몸무게가 93kg인데 이 몸무게가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몸무게가 그게 몇 년 됐죠? 네. 네. 지금 현재 그 이제 그 혈압이 작년에 140이었기 때문에 이제 네네. 혹시 집에서 규칙적으로 혈압은 체크하고 있습니까? 안 오고 있어요. 예. 그 당 체크도 규칙적으로 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고지혈증 약은 병원에서 치료가 다 되었다고 했습니까? 그냥 이렇게 스스로 그만. 약을 그걸 먹었는데 괜찮은지 안 먹고 있어요. 네, 병원에서 다시 재검은 받지는 않으신 거죠? 네네. 네, 이제 고지혈증 약을 복용을 하시다가 지금 현재 과체중이 좀 있기 때문에 고지혈증 약을 복용을 하시고 다시 그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검진을 받아서 아마 규칙적으로 좀 선생님께서 그만 복용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처방을 받아서 복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검사를 받으면서 아마 이제 혈압도 당 체크가 될 거고, 오늘 이제 어머님께서 질문 주신 것은 이제 아드님 피부가 이제 닭살같이 돋아 난다는 거잖아요. 네네. 네. 아드님이 가려움증도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예. 네. 땀은 좀 많이 흘리시는 편이에요? 땀, 이제 움직이면 좀 덥고 그렇죠. 뭐, 근데 그렇죠. 예. 예. 땀을 너무 많이 흘리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예. 이제 더울 때는 보통 이제 그렇죠. 뭐 어제 오늘 같은 데는 술 하십니까? 그게 많이 먹지 않고 예. 맥주 한 캔 정도 그 정도요. 예. 술 한 캔 정도 하면 얼굴 바로 빨개집니까? 바로 빨개지진 않고요. 예. 이제 어쩌다가 소주를 조금 먹으면은 좀 빨개지는 편이죠. 네,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네네.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에 이제 지방간도 아마 있을 소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지혈증이 있으면서 체내에서 한방에서 이제 식적이나 담음, 이제 어혈이 많이 쌓여지면서 피부로 호흡이 잘 안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먼저 피부 호흡이 잘 되어야 되고, 대변이 시원하게 나가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화가 잘 되어야 되는데,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창출, 창출, 갈근. 예, 적으셨어요? 네네. 네, 향부자.
향보자, 마지막으로 감초. 감초. 예, 그 네 가지 약재를 각각 5g씩 넣으세요. 예, 예, 예. 예, 물을 1500cc 넣으시고요. 물은 1500cc. 예. 예. 중간 불 정도로 해서 한 30분 끓이세요. 예, 중간 불로. 그러면 한 100cc 정도 나옵니다. 예, 예, 예. 예,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복용하도록 하시고요. 예, 예. 예, 아드님이 현재 이렇게 직장 출근하고 계십니까?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퇴근하고 오면 식사를 하기 전에 그 차요법을 먼저 복용하도록 하세요. 아, 그러니까 이제 공복이죠. 네네. 아니, 공복이든 뭐 뭔가 퇴근할 때 뭐 음식을 먹고 왔어도 괜찮습니다. 아, 예, 예. 예, 예. 공복에 드셔도 되고 식후에 드셔도 되기 때문에 그냥 아침에 네. 일어나서 한번 드시고 저녁 때 퇴근하면 한번 복용하도록 하시고요. 아, 예. 예, 그 다음에 정이 이제 되네요. 저녁 식사를 조금 줄이셔야 됩니다. 아, 예, 예, 예. 예, 이제 지금의 식사량보다 뭐 한 3분의 1 정도 줄이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3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전화 주세요. 아,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말씀하세요. 네, 5g씩 해서 이거를 데리면 요걸 한 번에 먹는 분량인가요? 맞습니다. 아, 예. 네. 한 번에 먹고 저녁에 또 데려서 먹고. 예, 예. 그러니까 예, 그걸 이제 합해서 뭐 한 5일분 이렇게 예, 계산해서 다리셔서 이렇게 아드님 복용하도록 해도 됩니다. 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꼭 내과에 가서 그 고지혈증이나 당뇨, 혈압은 다시 한번 예, 검진을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방차로 아드님 건강에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사님, 오늘 피부가 좀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올라오는 닭살 피부라고 하죠. 이런 증상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닭살 피부가 흔히 왜 생길까요? 이제 체질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제 방금 전화 상담하신 분은 이제 과체중이다 보니까 내 몸에 여러 가지 불필요한 물질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한방에서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제 식적이라든지 담음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고, 예, 고지혈증, 내 몸에 불필요한 나쁜 콜레스테롤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체는 내 몸에 불필요한 게 있으면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를 통해서 땀으로 내보내든지, 예, 소변을 통해서 내보내든지 대변을 통해서 내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체중이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내 먹는 양에 비해서 체질적으로 저장하는 힘이 좋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땀이 지금 아까 많이 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날씨가 덥고 예, 체중이 좀 높아지고 이러기 때문에 땀이 좀 많아져야 됩니다. 땀을 통해서 노폐물이 빠져나가야 되고 대변도 하루에 이제 2번 이상 더 자주 보면 좋고 소변도 더 자주 보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 피부에서 닭살같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가 몸이 이제 추울 때 보면 이렇게 닭살 돋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소음인 체질, 몸이 춥고, 예, 그 다음에 저체중인 경우, 또 허약 체질인 경우에 닭살이 나오는데 방금 이야기한 분은 이제 태음인 체질이고 몸 안에 불필요한 물질들이 있으면서 예,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피부 호흡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한방차를 복용을 하면 땀이 좀 더 날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땀을 내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약재가 갈근입니다. 칡. 예, 그래서
해기시킨다고 하는데 피부를 살짝 열어줍니다. 너무 많이 열면 우리 체온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 또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는 창출이라는 약재인데 창출은 뱃속에 있는 불필요한 물질, 식적이나 담음, 고지혈증, 여러 가지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근과 이제 창출을 통해서 피부 호흡을 내 몸 배 안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고 특히 이제 내가 먹는 거에 비해서 자꾸 살이 찌면 이게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의욕도 떨어지게 되고 나는 뭔가 많이 안 먹는데 자꾸 살이 찌면 스트레스가 생기면서 자존감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가 향부자와 감초입니다. 그래서 적게 먹는데 또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또 분노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도움이 되는 약재가 향부자와 감초, 기분을 좋게 하고 뭔가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것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게 감초인데 동의보감의 화를 자주 내는 경우에는 향부자와 감초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면 좋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제 의학 입문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갈근과 창출, 향부자와 감초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일단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가 되면서 마음이 느슨해지고 마음이 느슨해져야 피부도 긴장도가 풀어지면서 열어지면서 찌꺼기가 나가주면서 땀이 좀 나가면서 닭살 피부가 서서히 이제 개선이 되겠습니다. 네, 이 피부가 우리 장기와 그리고 속을 싸고 있는 보자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꼭 체크하셔서 체질에 따라서 다른 관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SNS 사연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연 하나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세 직장 남성입니다. 노화는 예전부터 시작됐는데 가까운 글씨가 잘 안 보이고 점점 침침함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백내장 증상이 심하지 않은데 회복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 눈 건강에 도움되는 한방차나 아니면 지압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노안이 시작된 50대 직장 남성분 정말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백내장은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이 백내장은 우리 안구에 이제 수정체가 있습니다. 수정체는 젊을 때는 맑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수정체가 탁해집니다. 수정체가 탁해지면 우리가 어떤 그 사물을 볼 때 약간 흐리흐리하고 막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안과에서 정확하게 이제 백내장의 정도를 정확히 진단을 먼저 받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네, 오늘 말씀 참고하셔서 평소에 눈 건강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안할 건강 제안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자입니다. 요즘 현대 사회는 교감 신경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긴장하고 분노가 생기고 무슨 일이든지 급하게 해야 되고 이러한 특징들이 있는데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이제 복식 호흡으로 숨을 내쉬는 호흡법을 자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걱정거리가 있거나 뭔가 가슴이 답답할 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한숨을 쉬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있을 때 한숨을 쉬는 게 아니라 복식 호흡으로 통해서 이 배꼽이 허리까지 닿는다는 느낌으로 숨만 내쉬어주시면 됩니다. 들이마시는 건 안 하셔도 됩니다. 숨을 내쉬면 알아서 풍선이 다시 부풀면서 공기를 빨아들이기 때문에요. 숨을 내쉬는 복식 호흡을 시간이 되는 대로 이 호흡법은 내가 운전을 해도 할 수가 있고
내가 버스를 이용해서 지하철을 이용해서 앉아서 해도 그냥 눈 감고 소리 안 나게 살짝 하시면 됩니다. 예, 두 번째는 한방차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구감초와 연자육이라는 한방차를 이용을 하는데요. 이 차요법을 같은 분량으로 해서 연하게 타서 아침이나 저녁에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씩 복용을 하시면 이 부교감신경 기능을 활성화시키면서 이제 마음의 평화, 특히 위장관의 이제 평화가 되면서 위장관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장과 대장의 연동 운동이 증가하기 때문에요. 부교감신경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부교감 신경이 저하되면 흔히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하죠. 복식호흡과 한방차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고 건강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의 건강 고민 상담을 해결해 드렸는데요. 많은 도움되는 시간이길 바라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